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일단 월봉으로 좀 켜놓고 바닥 라인을 한번 봅시다. 바닥 라인이 많이 열려있네요. 한 31,000원. 중요한 라인이 31,000원이고 이 전체 차트상 그리고 짧게는 38,400원. 이 라인이 뚫리면 31,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지금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이 라인이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이 라인이 좀 튼튼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공간이죠. 여기서 지금 일단 한 번 지지받고 두 번 지지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상단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한 6만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총이 5천억짜리인데 5천억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고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업을 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 자체가 저는 이제 다시 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거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일단은 또 한 번의 큰 상승을 또 가져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흐름을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이 추세 상단 추세 안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한번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횡보했던 길이만큼 어느 정도의 힘을 지금 모아놨잖아요. 24년 11월부터 이때까지 좀 어느 정도 힘을 모아놔서 올라가게 되면 이것만큼의 대칭 상승만큼은 할 수 있을 거라 이만큼에 대한 대칭 상승을 하게 되면 한 6만 5천 원, 6만 원 근처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시 이제 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 걸로 이제 반도체가 한동안 안 좋아지면서 줄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파동이 1, 2, 3, 4, 5 해가지고 파동이 빠져있는 이거 ABC 파동이 아닌 엘리엇 파동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쌍봉에서 빠진 파동이 아니라 외봉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이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끝내놓고 요 정도까지 한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한 6만 6천 원,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한 6만 2,600원 이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의 힘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ABC 파동 상승하게 되면 좀 충분히 그 정도 흐름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 전저점을 뚫면서 이 추세를 이탈시키면 여기서 한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손절 라인 지금 어차피 시장은 계속 상승으로 저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 손절 라인은 그래도 꿋꿋하게 좀 지켜야 되고 짧게 보면은 43,950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47,700원 이 두 군데가 좀 중요한 라인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리게 되면 열려있는 상태는 여기까지 다시 열리게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이런 거는 좀 흐름을 잘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고 왜냐면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단에서 수렴을 해서 상승의 힘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게 뚫리게 전저점이 이제 뚫리게 된다면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져서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이제 흐르고 상태긴 하지만 이게 수렴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만 뚫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 한 43,900원 잡으면 좋겠네요. 이 라인을 잡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잡고서 날아가는 걸 보면 되고 여기 뚫리면 그냥 바로 손절로 끊어내는 게 일단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엊그제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을 일단 보게 되면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상방 추세를 타고 갔다. 그래서 한 830포인트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836포인트나 한 840포인트 정도에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제 끈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추세의 흐름은 일단 한 830 전 고점을 뚫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손절 라인만 좀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 121선이 뚫리는, 종가상 이렇게 뚫려 내려가는 모습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시총 대비 매출이 좀 안 좋다, 이 정도 빼고 차트적으로 그렇게 너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왜냐 저는 이제 외봉에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좀 파동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서 매물이 이제 큰 매물을 만들고 내려왔을 건데, 그게 아니라 외봉에서 이제 ABC 파동이 아닌 1, 2, 3, 4, 5파동까지, 그러니까 엘리어 파동으로 빠진 상태에서의 이제 바닥 따지기라,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흐름만 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봤고요. 가온칩스는 일단 여기까지 좀 마치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조금 뭐 움직임도 있었죠.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주말에 저번 주에 워터파크를, 애기들하고 이제 워터파크를 갔다가 거기 수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좀 찜찜을 하긴 했는데,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인가 이제 장화 검사를 해보니까 저녁에 장화 검사를 코로나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링거 맞고 오늘도 좀 링거를 맞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약바이오가 눈에 또 들어와서 봤더니 오늘 상승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쉽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그냥 감기로서 이제 좀 그냥 우리 삶에 스며들어 와 있지만, 또 다른 이 코로나 말고 또 다른 팬데믹은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10년 뭐 10몇 년 주기로 오니까 그걸로도 바이오 제약주가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코로나 뉴스가 겨울쯤 되면, 가을 겨울쯤 되면 한번 또 터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땐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정말 응급실도 실려가고 고열이 막 40점 몇 도 될 때 그렇게 했는데, 약을 이젠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2가지를 섞었었는데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열이 나는 게, 고열이.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는 그래도 가급적 편하게 그냥 일반 감기처럼 열이 나도 좀 금방 가라앉고, 목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막 가래가 끼거나 그러지가 않을 정도라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뉴스가 조만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란다. 저거 뭐야,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게임주 관련해서 넥슨 게임즈 한번 볼게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패턴. 그럼 중요한 라인은, 월봉상 중요한 라인은 한 12,300원 되겠네요. 이 라인이 무너지면 일단 여기 한 번 더 오게 될 거라, 9,000원대는 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패턴이 같은 종류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시총이 9천억. 그리고 일단 넥슨 자체가 그러니까 넥슨 자체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넥슨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 이 한국에는 이 넥슨 게임즈가 그래도 첫 번째로 좀 관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매각 이슈가 또 터져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때 횡보를 하다가 또 고를 한번 팠네요. 이날 9월 1일 날 한번 고를 파서 좀 괜찮은 모습이네요. 이 고를 팠다 올라와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맥점, 중요한 자리라 한다면 13,4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이상, 종가상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을 한번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때 이젠 뭐 음봉에서 꼬리 달린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찍었다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이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물량을 소화시켰고, 그리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뺐어요. 한 번 이때 8%를 뺐다가 다시 종가를 고점으로 마감을 시켜놨는데, 종가가 8% 뺐다 종가를 고점으로 마감을 시켜놔서 좀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되고, 다만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다시 그 다음 지지 라인인 한 12,3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판단을 잘 해가면서, 그건 나름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단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라인 한 11,500원, 아까 월봉에서 또 봤듯이 이 라인 어쨌든 12,000원대에서 11,500원 사이 이 라인이 종가상 깨지면은 그때는 9,000원까지도 생각을 열어둬야 된다. 그 점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게임주 자체는 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게임주 뭐 카카오 게임즈며 NC소프트며 뭐 펄어비스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개미를 진짜 심하게 털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그러니까 확실히 주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이런 모습. 크래프톤이 1등 기업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진짜 원툴 게임이죠. 원툴 회사인데, 근데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배그라는 엄청난 IP, 현금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자 게임이 있어서, 원툴이지만 그게 최고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 상태고, 다른 데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AI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게임주 자체가 AI를 접목을 이제 계속 시키면서 이제 개발을 할 건데, 이 AI는 한번 게임주 같은 게임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역량을 좀 투입을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래프톤하고 펄어비스 자체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급등락이 크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이런 모습, 이 모습 빼고 이런 모습에 지금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게임주의 모습들도 잘 챙겨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외됐던 종목들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게 될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닥을 금요일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제가 이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836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는 체크를 좀 해놨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어떤 이제 더 큰 상승, 이만큼에 대한 상승의 흐름이 이젠 ABC 파동에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내일 한번 인버스를 다뤄보긴 할 건데, 인버스 지금 정말 사면 안 되는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넥슨 게임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여기 골파기가 했던 자리가 좋아 보인다. 골파기 했던 자리 좋고, 일단 이렇게 계속 매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잖아요. 상승을 만들어내면 진짜 매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 왜냐하면 이제 넥슨 자체가 넥슨 전 이제 대주주 분께서 이제 안타깝게 고인 내셨지만 그런 부분 또한 더 이상 뭐 기업을 뭐 계속 더 잘 끌고 가야겠. 경영권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전문 경영인들한테 다 이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뭐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넥슨 게임즈는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 반도체 가온칩스랑 똑같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것도 금요일날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차트가 바닥에 깔려 있죠.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 검은색 선, 그리고 연두색 선 240일과
121선이 이제 만나면서 점차 이제 이 파동 보시게 되면 파동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바닥 자리에서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에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올 때는 이렇게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 시총 대비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5천억인데 막 영업이익 매출이 막 1,000억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고,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전지에 관련이 돼 있네. 이름은 반도체인데 2차 전지 전고체. 그러네요. 필옵틱스 분할. 레이저 공정 기술. 이 차 전지랑도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레이저 공정을 하는. 네. 어쨌든 그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왠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금 필에너지군요. 그럼 필에너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SFA 반도체는 금요일날 설명 들었다가 이따가 시간 되면 이따가 보고, 필에너지 2차 전지 관련, 필에너지 보겠습니다. 필에너지 지금 매출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점을 찍고, 파동이 이제 말씀드렸다 파동은 차트는 똑같아요. 파동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횡보 하방에 이제 경직을 끝내면서 이제 점차 이 하방을 이제 뚫어내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기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런 기간적인 모습이 보여줄 타이밍이 됐고, 필에너지 일단은 신짜고 시총 대비 매출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들 분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손절 라인 깔끔하게 진짜 칼 손절 가능하신 분들은 12,200원과 그 아래 파동까지 보면은 11,800원까지는 매수 라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초보자용이 아니네요. 초보자용이 아니고 약간 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8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지금 이 쬐그만 파동을 만들어 놔서 한 11,800원까지 열려 있어서 그 부분만 깨트리지 않으면 괜찮은 흐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추세를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추세가 이젠 일단 중요한 라인이 매물이 쌓였던 한 13,200원을 돌파를 일단 꼴이라도 찍고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점차 이평 때리기를 시작하겠죠. 장기 이평 때리기까지. 장기 이평 때리기라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올라가겠네요. 장기 평선을 뚫어 넘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일단 저는 16,500원까지 이 13,200원을 뚫어내고 일단 꼬리로라도 매물을 소화시켜내고 주저앉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지지라인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여기에 새로운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면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점진적으로 추세 돌리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여기도 대신 이제 조정도 나왔다고 상승을 했다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이겠죠. 이런 건 약간 기간과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해당된 관련된 차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양봉일 때 떴던 이 바닥 박스에서 양봉일 때 떴던 이 거래량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크게는
16,500원까지 저는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시장을 계속 상방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5천 시대가 뭐 저는 5천까지는 안 바래요. 한 4,500만 대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대칭 상승으로 따진다고 해도 24,500원까지는 보일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필에너지. 어쨌든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 추정치가 될 거고 유보율만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부채는 많이 줄여내고 있어요. 줄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고 필옵틱스가 일단 이거 전체적인 재무나 이런 뭐 회사의 상폐 가능성 뭐 이런 건 전혀 뭐 없어 보이고 삼성의 손을 묻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뭐 거들떠도 안 본다면 조금 아쉽겠죠. 그렇게 필에너지는 분석 마치고 SAF 반도체 이게 제가 잘못 말하다가 지금 이거 반도체 맞네요. 가온칩스처럼 시총이 똑같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얘도 똑같이 얘는 그래도 매출이 가온칩스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뭐 부채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채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괜찮은 회사 같아 보이는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재무적으로 일단 괜찮아 보이고 차트로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것도 뭐 똑같은 이 큰 박스예요. 이 큰 박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큰 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박스인데 얘는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려면 시간적으로나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는 답을. 왜냐면 큰 그림에서 파동이 이렇게 이어질 건데 근데 여기 고점을 내가 뛰어넘었었다면 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파동만 봐도 헤드앤숄더를 만들고서 빠지는 모습. 월봉상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월봉상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 일단 여기 이 고점 부근에 말고 이 고점 AB 10파동으로 빠졌습니다. 이 어느 정도 파동 1대1 구간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여력도 보여주는 MACD 구간도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의 거래량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월봉으로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솔직히 지금 월봉상 지지라인은 여기에 한 3180원 그리고 그 다음은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 2,900원 라인.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저항 맞을 부분들 3,600원대와 그 다음 저항 맞을 게 한 4,200원 라인 이만큼이 좀 이제 저항을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지 라인만 좀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4,200원 더 나아가서는 4,6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월봉상 보여지고 추세는 큰 그림의 추세는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죠. 하락 추세의 바닥 라인입니다. 하락 추세의 바닥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매물을 좀 안 가고 좀 쌓고 있어요. 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이 한 6% 고가 6% 정도 나와줬네요. 6%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한 3,29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오늘 시가죠. 오늘 시가를 좀 잡아놓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지금 매물을 쌓고 있는 종목들이 뚫리게 되면 한 번 더 뚫려요. 그러면은 내려오게 되면은 한 2,8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또 2,800원을 여기를 저가가 여기를 뚫리면 또 안 좋아요.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짧게 대응하실 분들만 좀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적인 여유, 돈적인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장기 평선 이때가 지금 1년 24년 1월이니까
1년 한 8개월을 1년 8개월을 하락을 시켜놓고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파동, 3,000원대까지의 파동을 견딜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 평선을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켜주고 다시 추세 전환을 해서 한 4,6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괜찮고 부채도 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다른 말도 하느라,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 한번 또 전체적인 흐름을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온칩스, 넥슨게임즈, 필에너지, 원래 필에너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떨결에 또 하게 됐네요. 그리고 SFA 반도체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